안녕하세요. 초택시입니다. 자, 오늘도 택시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눠보죠. 일단은 혹시 빨리 가주세요. 저기 지금 열차 놓치는데 빨리 좀 가주세요. 라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은 이렇게 빨리 가달라고 요구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쪽이실 겁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런 손님을. 속으로는 우리 기사들이 다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차 막히는데 어떻게 빨리 가? 빨리 네가 빨리 가봐. 그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라고 속으로는 외치지만 우리가 그럴 순 없죠. 그래서 겉으로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빨리 가는 척을 하는 거죠. 솔직히 막히는데 못 가요. 빨리 시간 못 줄여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똥줄 빠지게 해봤자 똑같아요. 도착하는 시간은 뭐 끽해봤자 1분. 그래도 우리가 손님이 뭐 투덜투덜 거리지 않게 혹은 별점테러 같은 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풀악셀 밟고 핸들 뭐 차선 이쪽으로 끼어들었다가 저쪽으로 끼어들었다가 손님 몸이 휘청휘청 해도록 하면 이제 손님은 이게 빨리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뭐 덜하죠. 그래서 그런 쇼라도 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쇼도 하지 않고 그냥 손님한테 투덜거리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다양하죠. 저 역시도 손님한테 뭐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쇼는 좀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냥 불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불만이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만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돈이었어요. 비용이었어요. 지금 제가 대형 택시를 하면서는 빨리 가달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입으로 나오는 얘기가 똑같아요. 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법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시원시원하게 밟죠. 시원시원하게 밟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가드립니다. 그러면 뭐 내비상보다 막 줄어들죠. 그러면 손님도 고마워하고 열차 안 놓쳤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죠. 그럼 저도 좋고. 근데 제가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수익도 짧은 시간에 많이 벌잖아요. 결국은 뭐다? 자, 결국 일반 택시는 최저요금이에요. 택시군에서 보면 최저요금이죠. 근데 그 최저요금 똑같은 요금인데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빨리 가는 건 무리를 해야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것. 근데 요금은 똑같아요. 빨리 다니나 천천히 가나 요금은 똑같아요. 오히려 빨리 가면 대기할 때 정차할 때 시간 요금 많이는 안 되지만 그거 조금이라도 덜 붙으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비용으로 받고 하는 건 당연해. 근데 빨리 가달라 이런 요구들은 사실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근데 손님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꽤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우리 기사들은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그냥 평범한 손님 만나면 느긋하게 가고 돈 똑같이 버는데 빨리 가달라고 해서 나는 부담이 생겼고 이거 자체가 우리는 압박이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기에서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짜증이 없어졌을까요? 대형 택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요금이 조금 더 비싸요. 탄력 붙으면 더더욱 비싸죠. 탄력 붙은 그 시간대에 지금 지하철 놓칠 것 같아요. 열차 놓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좀 밟아주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나도 빨리 가면 빨리 단시간에 돈 벌고 나도 더 벌고 손님도 빨리 가서 좋죠. 결국은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 이게 내가 짜증났던 이유구나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뭐 이를테면 이제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택시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인천공항이나 장거리 손님들이 중요하니까 트렁크에 캐리 같은 거 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택시 기사님들은 안 실어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냥 트렁크만 열어놓으면 손님이 싣고 닫고 타고 이런 식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캐리어? 두십시오. 옆에 두십시오. 제가 다 실어줘요. 왜? 나가면 돈이 얼만데 콜만 주면 고맙죠. 사람이라도 원하면 실어주죠. 들어서. 그러니까 캐리어 다 실어주는 거야 내가. 근데 이걸 일반 택시에서 이런 요구를 기대한다는 건 과하죠. 요금이 동일한데 그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해줄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받는 조금 다른 사업자라면 사실은 여기에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그러니까 손님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 추가적인 요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르면 내가 불만이 없구나. 근데 그런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서 요구만 있을 때 우리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빨리 가달라든지 아니면 그 손님들 캐리어 실어주는 거 그런 거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싫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 대형 택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비용이 일반 택시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거의 없어지거나 덜해져요. 네. 뭔가 내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빨리 가달라고 하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정말 고맙죠.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이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공유 택시
그러니까 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혁신이라고 하긴 하는데 혁신 아니죠. 그래서 공유를 해서 이제 예전에 뭐처럼 뭐 예전에 우버나 그런 것들 계속 일반인들이 자가용으로 끌고 나오게 해달라라고 이제 저런 업체 뭐 대표나 그런 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죠. 신문 기사에도 꾸준하게 나오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분들이 정부도 이해를 못하고 기사들도 이해를 못하고 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뭔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우버가 막혀있다라고 해서 그럼 완전 다 풀면 우버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티와 합병한 이런 거 말고 진짜 미국식 개인들이 그냥 자가용 끌고 나와서 운행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 그게 시장을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택시도 다 풀어줘야죠. 택시도 다 풀고 똑같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업으로 하는 사람과 틈틈이 알바를 하는 사람들. 돈이 안 될 거예요.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뭐 굳이 저런 걸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논쟁을 할 상황이 되면 이게 우리가 기사 입장에서 단순히 그걸 왜 해? 우리 권리인데. 택시 보호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약간은 좀 꼰대같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왜 이게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없는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얘기를 해주면 저런 주장이 헛소리인지 알죠. 자, 일단 왜 승차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 힘드냐면 이걸 우리 기사들이 반대할까요? 기사들만 반대할까요? 자, 서울에서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가 얼마일까요? 1년에. 자, 1조입니다. 1조. 그러면 서울에서 적자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예요. 그냥 지금의 우리가 보는 버스와 지하철이 적자라니까요. 1년에 1조 이상이 쌓여요. 그럼 그걸 공채를 발행하고 그 공채를 떠안고 다시 내년에 털어주고 내년에 다시 적자분을 넘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쌓여가고 이렇게 1년씩 계속 사실상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적자는 커져가고 있어요. 왜? 공공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보존을 해달라, 좀 많이 지원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전국의 국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너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태도 쪽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고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타야 돼요. 택시가 요금이 낮아지고 승차 공유 서비스가 되어서 이제 일반 자가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요금이 막 2,000원대, 1,500원대.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우리 택시 기사? 아니요. 우리 택시 기사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는 게 누구일까요? 서울시예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 비용만 해도 적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환승까지 해서 적자분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운임으로 어떻게 보면 적자분이 덜 커지는 거죠. 근데 봐요. 택시에 이제 승차 공유 나오고 일반 차도 늘어났어. 택시 요금이 한 2,500원 됐어. 굉장히 싸게 쉽게 탈 수 있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스 이용자 줄죠? 지하철 이용자 줄어요. 그럼 버스 이용자 줄고 지하철 이용자 줄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분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연년 1년에 쌓이는 적자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적자분은 커지는데 이용자가 줄어드는 버스,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것부터 이제 줄여가야죠. 지하철도 운행 편수가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택시나 승차 공유 못하고 버스나 지하철밖에 탈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배차 간격이 이제는 점점 길어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해지죠. 자, 승차 공유가 증가하고 택시 요금이 싸진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좋냐? 아니요. 1도 없어요. 오히려 서울시는 적자분이 커지면서 오히려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커져서 좋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마치 택시 기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저런 승차 공유 같은 건 애초에 서울시 자체가 얘들이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커져봤자 서울시만 손해예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이미 적자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저런 게 나오면 오히려 서울시의 적자가 커져서 서울시만 부정적으로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망도 배차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길어지면서 일반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 없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내야죠. 그 서울시에서 다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돈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좋을 게 누구도 없어요. 그 다음
저런 게 애초에 이제 이를테면 미국같이 택시 면허가 일반적으로 길에서 이제 소위 길방으로 택시를 잡을 만큼 택시가 풍족하지 않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택시도 미국에서도 아주 대도시 몇 개 정도에서만 길에서 택시를 손들어서 탈 수 있지, 대부분은 콜택시 개념. 그런 나라에서 그나마 저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직업의 창출인 거예요. 기존의 택시라는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자가용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뭐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조차도 웬만한 도시에 미국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자가용을 끌고 나와서 택시처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상 택시라는 개념들이 막 도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다만 이제 자동차 소비가 조금 감소하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충돌하는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교통망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합니까? 지하철 잘 깔려있죠. 버스 잘 다니죠. 거기에다가 철도도 문제없죠. 게다가 거기에 택시도 있어요. 충분해요. 교통망이 충분해요. 이런 상태에서 네, 승차 공유 이런 건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 자체가 없어요.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그래서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와, 대중교통 너무 좋다, 너무 편리하다 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걔들 나라 자체가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밀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퍼져 사는 데서 대중교통망 인프라를 다 깔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결국 우버나 승차 공유 같은 것들이 효율이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냥 자가용 끌고 나서 운행해주면. 근데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데 안 타죠.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뭐예요? 버스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녀요. 네.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 연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들, 일본인들 엄청나게 많이 그 공항철도 타고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공항철도로 환승해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내려서 가요. 외국인들이 칭찬할 정도로 대중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요. 외국처럼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굳이 또 이미 충분한데 교통망이 충분한데 거기에 승차 공유로 개인들이 자가용 끌고 나서 길이 안 그래도 차 많은데 더 늘린다? 이걸 서울시도 원하지 않고 정부도 원하지 않고 길에 다니는 자가용들도 뭐 오히려 차량만 늘어나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 승차 공유차라고 해서 뭐 별다르게 운행하겠습니까? 택시랑 똑같이 운행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저기 유럽에서 우버 운행되는 거 보면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걔들이 귀찮아서 골목길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갓길에 그냥 서 있을 수 있으면 거기 정차해서 서 있다가 콜 뜨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택시잖아요. 그럼 택시처럼 그런 승차 공유차 본격화되고 늘어나면 어떡해요? 그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길가에 이제 쭉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길가에 뭐 손님들한테, 일반 시민이나 자동차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택시들이 쭉 줄을 서 있죠. 그것 때문에 한 차선이 좀 줄어드는 좀 부정적인 현상도 있지만, 그래요? 그러면 승차 공유 한번 해봐요. 승차 공유 시작이 되면 이제는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길거리에 나와서 손님 기다리려고 쭉 다 줄 서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차선이 한 개가 아니고 한 2개도 없어질 수 있겠죠.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승차 공유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걸 필요로 할 만큼 인프라망이 허술하지도 않고 그게 활성화되어봤자 지자체나 정부나 시민이나 누구도 좋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아무래도 투자금이나 뭐 그런 뭐 이미 밀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가치가 없다는 걸 인정을 못해. 그걸 인정하고 차라리 거기에서 자신들의 아주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특화돼야 돼요. 그게 진짜 완전 초럭셔리한 진짜 한 2억 이상의 뭐 마이바흐 같은 걸로 진짜 고급스럽게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진짜 한 10 몇 인승 정도로 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존의 철도, 그다음 지하철, 버스, 택시, 자 이들이 없는, 혹은 이들로 채울 수 없는 영역에 특화해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고작 해봤자 쟤들이 하는 차량들이 꼴랑 해봤자 5 시리즈 같은 거. 지금 뭐 소수에서 이제 다시 또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차량들은 뭐 BMW 5 시리즈예요. 자금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예요. 5 시리즈. 아니면 뭐 기존에 이미 다른 데 있는 택시로도 이미 다 돌아다니는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걸로 똑같이 그냥 여러 명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아무런 차별화가 없고 차이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 요금 경쟁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법원을 통해서 뭔가를 청구를 하고 하긴 하지만 참 한 명이 택시하는 한 명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지를 고민을 냉정하게 해보고 거기에서 그러면 자신들이 최대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특화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언론에 기사 나오고 뭐 하고 하지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뭐 렌트카 업체들 끌어내서 걔들이랑 한다? 글쎄요. 돈이 있을까요? 돈이 없죠. 왜? 지금 이미 그걸 잘 보여주는 게 IM택시예요. IM택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투자금 많이 받고 똑같아요. 카니발이에요. 근데 지금 IM택시에서 차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기사가 부족해요. 기사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다른 사업자도 비슷하고 물론 뭐 그게 돈을 적게 주니까 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그 논리면 그럼 보죠. 똑같은 비슷한 스타리아나 카니발이나 뭐 끽해봤자 크지도 않은 5 시리즈 같은 거 BMW 그걸로 해서 얼마의 요금을 받을 건데요. 기존의 다른 뭐 벤티나 다른 사업자나 혹은 뭐 고급 택시나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 많이 어떻게 받죠? 차별화가 안 되는데 많이 못 받아요. 그럼 적게 받는다? 적게 받으면 손님은 증가하겠지만 손님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죠?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지금 봐요. IM 택시 같은데 봐요. 완전 쥐어짜서 투자금 받고 거기에서 뭐 기사 최대한 배려하면서 해도 기사가 가져가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기사들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기사들은 떠나가요. 그러니까 기사를 계속 고용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일반 택시보다 더 적게 해서 손님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적게 비용을 받아서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춰요? 결국 여기서 하나요. 뭐예요? 투자금을 받고 우리가 이만큼 매출 뻥튀기 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할인 쿠폰 다 뿌리고 기사에게는 사실상 손님에게 뿌린 그 할인 쿠폰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 손님이 아니에요. 비용을 실제 내는 손님이 아니고 그 할인 쿠폰 때문에 그냥 증가하는 거예요. 손님이. 택시보다 싸거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증가한 걸 매출로 해서 뭐 한다? 매출 뻥튀기 하고 규모 키워서 그걸로 뭐 엑시트를 하겠죠.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인수합병시키면서 우리가 모빌리티 이 정도 규모 만들었다. 요거 데이터 좀 있는데 니들 요거 관심 가지? 요거 인수해. 그래서 투자금 곱하기 몇 배 해서 엑시트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큰 돈 땡기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경제 침체하면서 엑시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상장 다 줄줄이 막히고 뭐 과거처럼 이제 매출만 뻥튀기 하는 애들은 엑시트를 못해요. 상장을 시켜줍니까? 그거 다 뭐 사실상 가라인데 매출 자체가 그냥 가라잖아요. 그냥 할인 쿠폰 뿌리고 매출만 증가시킨 거야. 근데 본격적인 수익이 안 나와. 상장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깔끔하게 털어내면 이게 다 허수라는 걸 알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냥 할인만 해서. 그러면 그걸 누가 상장시켜줍니까? 당연히 거기에 투자금이 누가 줍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승차 공유 시장은 앞뒤가 다 막혔어요. 끝났어요. 다만 이제 본인들이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뭐 제가 대형 택시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들어올 틈이 없어요. 네. 심지어 이제 뭐 콜밴 같은 경우에도 5인승 스타리아 같은 걸로 깔쌈하게 막 서비스 해버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콜밴에도 될까요? 승차 공유가? 저는 콜밴에도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뭔가 답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데 뭔가 안 되는 걸 계속 부여잡고 저러면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달리해서 이게 목포시가 시내버스 파업 소송 추가 대책으로 1,000원 임차택시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에서만 승하차 하는 형태. 자, 이게 신기하죠? 1,000원 임차택시예요. 시내버스 파업 기간 동안 1,000원 임차택시 운행. 그리고 이건 버스의 성격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버스 정류장에만 승하차가 가능해요.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일반 택시가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에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호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택시인데 택시가 버스의 역할로 노선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시간,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운행이 돼요. 그 다음 운행 방법은 8개 버스 노선, 목포에. 그래서 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그 다음 차량 표시에는 후면에다가 임차 택시 깃발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차 택시로 버스의 대체 성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이용 요금은 초등학생 이상은 1인당 1,000원이에요. 초등학생 이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목포의 비상수송 차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 한 명만 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님만 타는 게 아니고 최대 4손님까지도 탈 수 있겠죠. 4손님까지 타고 가다가 내리면 빈자리 있으면 탈 수 있고 빈자리가 없으면 거기에는 서지 않고 계속 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운행을 하겠죠.
구체적으로 운행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대형 택시를 하잖아요. 대형 택시를 하면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 타요. 가끔 이제 5명 이상 타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5인까지 탑승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5명까지 타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야, 예전 같으면 저거 2명 해서 택시 2대 가는데 한 대가 가니까 야, 우리 택시의 손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그걸 관점을 달리해서 저렇게 목포시나 이런 걸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 이제 지방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버스 노선이 계속 줄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줄면서 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먼저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제 지자체 사람이 별로 없는 일본 같은 곳에는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조차 철도 노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용자가 너무 적으니까 수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되니까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 철도 노선의 마지막 운행 그러면서 막 기념 삼아서 끝내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이 끝나면 그 지역의 가치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앞두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허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 철도, 보통 이제 대중교통망은 이게 3개죠.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죠. 근데 버스와 지하철, 철도의 한계가 분명하죠. 많은 사람이 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지만 유지가 되고,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을 주는 금액은 너무 커지는데 이용자는 말도 안 되게 너무 감소해요. 거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를 해버리거나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그 교통망을 뭘로 대체할까? 혹은 그렇게 대중교통망이 이제 허술해지고 줄어들 때 어떤 교통망이 가장 그 빈틈을 잘 메꾸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바로 택시예요. 바로 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아직은 이제 이런 게 덜하지만 목포에 저런 사례가 좋은 예예요. 저건 이제 버스의 파업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택시가 버스의 역할을 하면서 노선을 돌아버리는 그 성격으로 일단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봐요. 우리가 지방에서 이제 버스 노선이 점점 길어지고 줄어들고 그렇게 돼요. 철도는 이제 우리는 별로 대중교통망으로 많이 쓰진 않으니까 버스가 주인데, 버스가 줄어들고 거기에 사람이 줄고 그 운영이 안 나와. 근데 그렇다고 이제 노선은 유지해야 돼. 그러면 택시가 사실상 버스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택시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9인승 차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그 IMG니 같은 경우에는 11인승 차량도 있습니다. 11인승에 거기에는 최대 6인인가 7인까지도 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IMG니 같은 경우를 보면 11인승에 한 7인 정도까지 타는 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7인 정도는 어느 정도 지자체의 아주 이렇게 좀 대중교통이 부실해지는 지역에서 대중교통망으로 얼마든지 투입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콜택시처럼 운행하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차량들이 특정 시간대는 돌아가면서 버스처럼 일단 시간당 한 대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 반에 2시간에 한 번씩 도는 형태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시골에 오지 같은 데는 지금도 그런 데가 이제 점점 증가하겠지만 시간당 버스가 한 대 있거나 1시간 반, 2시간에 버스가 한 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그런 데 보면 버스가 다 찬 게 아니고 한 10명, 10명 이 정도가 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버스 회사로 운영하기는 사실 힘든 곳들이 이제 증가할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택시가 사실상 미래로 가면 MPV 같이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11인승 이런 거 형태로 통해서 사실상 간이 버스 형태로도 돌리면서 대중교통망을 어느 정도 보조하는 성격으로 역할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저기 영종도나 경기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약간 이제 강화도나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상 버스가 자주 있지는 않고 거기에서 택시들이 사실상 교통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인구 줄고 교통망 이용자 줄어들면 적자 커지고 그게 지자체가 보조를 못하는 성격이 되는 어느 시점부터는 도저히 버스 회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의미 없고, 대신 그 지역에 우리가 아직 택시 번호판은 우리가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택시를 번호판을 막 회수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 예산 주지 말고 버스 예산 많이 주는 거 조금 줄여가면서 택시를 보조하는 성격으로 해서 택시를 큰 차로 바꾸고 스타리아 카니발이나 아니면 뭐 저기 목포처럼 일반 택시로도 얼마든지 투입을 시켜서 준 버스 역할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 그럼 우리 택시 입장에서는 영역이 커지는 거죠. 기존에는 택시만 하는데 한 손님만 모시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날에는 자 뭐 이를테면 우리가 장애인 택시나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해서 특정한 기사님들이 원하면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중교통 버스 역할을 하는 택시 사업자 몇 분 구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면 그건 이제 아예 고정급여를 받는 거야. 뭐 이를테면 뭐 400, 500 이런 식으로 고정급여를 받고 당연히 운임은 있고 운임에서 이제 빼서 얼마든 하고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버스보다는 보조금을 덜 줘도 되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있고 그다음 일하는 패턴도 그냥 고정이고 손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버스가 없어지면 어쩌냐 걱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택시가 보완을 해주니까 좋고 그래서 미래로 가면 우리가 택시의 역할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보다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이제 크기는 큰데 대중교통망이 좀 깔기가 힘든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번호판 가격에서 오히려 대중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대도시들 보면 가격이 싸죠. 대구가 제일 싸고 그다음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로 가면 싸고 서울도 싸고 반대로 이제 범위가 큰 이렇게 막 땅덩이는 큰데 상대적으로 그걸 인프라를 다 깔기 힘든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기하게도 번호판 가격이 오히려 비싸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택시는 한동안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건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요. 미래 갑자기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너무 좋아져서 막 싼 가격에 막 진짜 카니발 자동으로 달리는 게 한 2천만 원에 나와.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다 한순간에 백수가 되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생각보다는 뭐 짧은 시간에 오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그 시간까지 되기 전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는 오히려 택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제 영하 날씨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